네, 안녕하세요. 장마가 끝났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그죠? 서울도 뭐 장난이 아니게 덥습니다만은 지금 이상현 낮에는 계시는 대구는 서울보다 더 더운 모양입니다. 그죠? 예. 예. 저는 사실은 그 부산 출신인데, 근데 지금도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셨냐니까 그 대구에서 그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에 그 부산에 저 고등학교에 첫 이제 부산으로 첫 부임해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부산 날씨는 좀 대구보다 좀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더 추워지면은 오버코트 입어야지. 조금 더 추워지면은 오버코트 입어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애는 오버코트도 안 입고 그냥 양복 웃도리 하나만으로 겨울을 지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구는 춥다는 얘기죠. 그죠? 대구는 무지하게 춥다. 그러니까 부산 날씨 춥다 그래서 니네들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뭐가 춥다 그러냐. 대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뭐 이런 말씀이었었어요. 저는 대구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가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지금 이상현 말씀하신 이상현님 말씀처럼 얼마나 더운지도 실감은 잘 안 됩니다만은, 하여간 그분 말씀에 정말 아마 분지고 내륙이다 보니까 추울 때는 화끈하게 춥고 더울 때는 화끈하게 더운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따뜻한 부산에 있다가 저는 따뜻한 부산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사는 날이 부산에서 사는 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서울 날씨에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든 간에 뭐 결국은 뭐 오래 살면은 한 15년 사셨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거기가 다 고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큰아버님은 양평에 사셨는데요. 양평에서 가끔 이제 오시면은, 양평이 추운 나라죠. 양평이 참 추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끔 이제 저희 집 오시면은 우리가 춥다고 아랫목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하는 말씀이, 야, 이거 뭐 춥냐. 야, 양평에는 문고리에 손 잡으면은 문고리에 손이 딱딱 들러붙어. 겨울에. 실감 안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날씨가, 그죠? 예. 날씨가 그래서 뭐 겨울은 그런데 여름은 좀 더워야 되고 그래야 작물이 잘 자라죠, 그죠? 그리고 겨울은 좀 추워야 병충해가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하와이에 지금 날씨 이야기 하나라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날씨 이야기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그 하와이 이민을 갔었어요. 이민을 갔어요. 이 하와이 이민 가니까 그는 1년 사시사철이 여름이잖아요.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고 내내 뭡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와이에 있으면은 사는 맛이 없다. 한국에 있으면은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선선하고 겨울은 추우니까 뭔가 날짜가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맨날 똑같으니까 정말 사는 게 몸이 건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죠? 날씨가 따뜻하고 추우고 이래야 사는 맛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먼지모님대로 그 나싹파동 열심히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나싹파동 계산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현 날저님 유로에 왜 통합했느냐에 대한 답도 나름대로 해드렸습니다.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채팅도 그렇고 그 Q&A도 그렇고 언제라도 우리가 진도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게시판이나 채팅이나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 답을 성심성의껏 해드릴 것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 그죠?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실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꽤 많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다우나 S&P는 뭐 떨어지긴 했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다 하락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은 개장가가 약간 마이너스로 보이는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대체로 맞겠지만 가끔 소나기라고 했죠. 우리 강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가끔 소나기가 나타났지만, 가끔 비가 왔지만 금세 개고 따뜻한 상승세, 양지가 햇살이 나는, 그죠? 햇살이 나는 햇살이 났다, 라고 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하면 사실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소위 쌍끌이 매수에 비해서 개인들은 파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죠. 코스닥에서는 뚜렷하게 뭐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가만히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과 개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확연하게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덕택에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차트상으로 봐서 지금은 사파다, 그죠? 사파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인다. 그죠? 좀 더 있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세가 기대할 수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만 역시 상승세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하나씩, 이거부터 나오네. 자, 코스피부터 봅니다. 뭐, 똑같죠, 그죠? 뭐, 코스피 지수, 현재 그 바닥에서, RSI 상으로 봐서 바닥에서, 여기서 매수 신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난 이후에 꾸준한, 그러나 재미없는 사파의 반등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주가는 기준선 위로 올라왔는데, 다시 기준선이 올라왔는데 왜 바로 파까지 못하고 버벅거리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여기 뭡니까? 후행스팬이,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에 닿았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한 사나흘 동안, 언제까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계속적으로 후행스팬이 캔들에 걸려가지고 버벅거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목요일이 되면, 그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이 되면 이게 캔들이 밑으로 푹 떨어지니까 후행스팬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면은 떨어져도 마찬가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만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죠? 캔들 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래쪽 캔들은 여기 있는데 후행스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캔들이 거꾸로 지금부터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언제부터요? 목요일부터. 그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다가 목요일부터는 거꾸로 아래쪽에 이만큼이 지지력으로 될 테니까 이제는 구름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으로 되지 않겠냐. 대수된다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또 구름 안에서, 그 다음부터는 구름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일단은 최소한 지금이 4파로서는 현재 이 바닥에서 2276에서 구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최소한 이까지는 돼야 4파가 될 거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가겠다. 구름 안은 들어갈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후행스팬으로 본다면 사나흘 동안은 별볼이 없다가 FOMC가 끝나는 목요일부터, 그죠? 수요일 지나고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부터는 뭔가 좀 더 뚜렷하게 구름 쪽으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빠르게, 자, 오늘이 캔들이 여기 있는데, 내일 되면은, 지금 캔들이 오늘자로 오늘이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오늘. 그죠? 내일부터는 캔들이 이렇게 푹 떨어지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오늘 후행스핀이 여기 있으니까 내일 되면은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도 후행스핀이 이 캔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로 이 캔들들이 뭐가 돼요?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좀 더 구름 쪽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구름 상단 근처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항을 받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시간을 끌기다. 언제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목요일 정도 되면은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겠냐. RSI, 오늘의 RSI 아직까지 55에 불과하니까 RSI 아직까지 여전히 이것은 중립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매수하라거나, 그죠? 꼭지에서 매도하거나 이런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중립 상태, 옆으로 가거나 뭐 야금야금 올라가거나 기존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달러의 원화 환율은 뭐 조금 뭡니까? 오르는 정도, 올라봤자 그다지 소폭 오르는 정도입니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개장가가 1313원, 그죠? 1313원 50전. 그리고 오늘의 마감가가 1313원 70전. 그러니까 개장가나 마감가나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아래쪽으로 뭡니까? 수렴이 달렸으니까 밑에는 나름대로의 매수세가 좀 있다. 전반적으로 봐서 추세는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대신에 1326원까지 가서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씩이나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그죠? 우리나라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디에? 달러 인덱스에, 그죠? 달러 인덱스에 큰 영향을 받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디에? 유로 환율에, 유로 대 달러 환율의 60%, 정확하게 말하면 56%입니다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 환율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유로 환율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달러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움직이는데 지금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밀리긴 합니다만은 역시 구름 기준선, 그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유로의 경우에는 유로가 되어 버렸나? 해외 통화 이거 유로인가요? 아, 그게 예엔이구나. 잠깐만요. 유로의 경우에는 해외 통화 유로의 경우에는 떨어지긴 하고 있는데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유로입니다. 그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것도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지만은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는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유로는 올라가더라도 기준선에서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선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유로는 기준선에 더 이상 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달러가 기준선 밑으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기준선 밑으로 잘 못 내려가고 버벅거리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환율이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환율이 소폭 올랐습니다만 70 올랐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얘들이 1,300원 이상에서 상승세이긴 하지만 달러도 원화가 상승세이긴 하지만 얘들이 조금씩이나마 매도하지 않고 매수세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긴 하되 상승세이긴 하되 이 상승폭이 그다지 위쪽으로의 소위 말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는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업사이드 리스크는 그다지 높지 않다. 적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할 때 환율이 1,300원이 아니고 1,400원, 1,500원 이렇게 날아간다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주식을 팔아가지고 걔네들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꿔놔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달러를 가지고 조금씩이나 원화를 사고 있다는 이야기는
원화의 가치가 1,300원 이상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대충 다 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외국인들이 조금씩이나마 매수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 지금 보다시피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드디어 구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내 상승세였다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금리는 하락세. 그죠? 이 10년물은 이는 기준금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잠재 성장률과 관계가 있죠. 그죠? 잠재 성장률과 관계가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얘기는 잠재적인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외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역시 잘 가다가 기준선 돌파했고, 들어다가 이제 구름이 걸려가지고 버벅거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구름까지는 가겠고, 코스피 지수 얘가 구름까지는 가겠고, 그 다음에 버벅거리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다. 구름까지 가겠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이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내가 구름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죠? 가지 않겠냐 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게 뭡니까? 나스닥 100 지수도,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름까지는 갔고, 거기서 이제 버벅거리는 모습이죠. 거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출발하는 매수 신호가 그래도 구름까지 갔으니까 대체적으로 목적지까지는 왔지 않았냐.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1차 목표는 왔고, 물론 1차 목표는 여기고, 기준선이고, 2차 목표 구름이고,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목표치는 단기적인 목표로 왔으니까, 단기적인 목표는 달성했으니, 그 이후에 추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두고 보자. 구름 위로 나오면은 더 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제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한다면,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1,000 요까지를 A 파동의 끝이다. 그죠? A 파동의 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영상에서 주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B 파동이라고 본다면, 이 A 파동이 길게 보죠. 제가 1, 2, 3, 4, 5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간에서 이거 A 파동을 본다면 여기까지가 A 파동이었으니 B 파동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계산을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였죠? 아까 14,500 정도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구름 하단도 14,500이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의 61.8%. 그죠? 계산해 보니까 피보나치 비율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14,500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반등세가 조금은 더 갈 것 같다. 따라서 일봉사로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더 가서 조금은 여기까지 14,500 이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결국 이게 B 파동으로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 나타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리라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하이 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 그래서 상해는, 그죠?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역시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시장의 잘 가다가 상승세가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지수 같은 경우에 타진 매도한 이후에 구름 받고 나가면은 볼장 다 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정도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 하는 이야기고요. 타진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로 예를 들어서 이거 뭐죠? 중국 보면 또 KB스타의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일부만 매도해놓고 그 다음에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보고 반등한다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였다가, 보다시피 내내 하락세였다가, 일본이네. 내내 일본으로 보더라도 내내 하락세였다가 드디어 다시 구름으로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되는 스토리를 기대하긴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선의 그 구름의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준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 물량을 줄여놓고 보자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에 보도 유가는 보다시피 제가 그림을 그린 이후로, 이까지는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지만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완벽하게 하락세죠. 그죠? 완벽하게 하락세죠. 그러니까 이거 본다면 사실은 바이든이 만약에 차트를 봤다면, 바이든이 차트를 안다면, 일목균형표를 안다면, 이런 상태 같으면, 그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바이든이 만약에 차트를 봤다면, WTI 떨어지겠네. 굳이 내가 사우디 가서 와시는 소리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굳이 바이든이 그 사우디 가가지고 험한 꼴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유가는 소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뭡니까? 뭐 중국의 락다운이라든지 세계 경기 침체라든지 등등 이유로 지가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몇 밀리고 있죠. 실제로 떨어지다가 반등하면서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기준선에 걸리면서 빠지고 있고요. 후행스팬은 언젠가 어떤 분이 후행스팬하고, 그죠? 후행스팬이 하고 구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후행스팬도 구름의 저항을 받느냐라고 했는데, 여기도 뭡니까? 구름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그죠? 후행스팬이. 그죠? 그죠? 안 가도 되는데, 그죠? 바이든은 굳이 사우디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후행스팬도, 그죠? 후행스팬도 구름의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하간에 지금은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기름은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유가를 트레이딩 안 하신다 그러면 기름 넣을 때 자동차 기름을 굳이 서둘러서 만땅 넣을 필요는 없고, 그죠? 만땅 넣을 필요는 없고, 조금씩 넣으면은 기름값은 점점 야금야금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별거 없어요. 비트코인은 CCI만 보면 돼요. CCI만 보면 돼요. CCI가 사라 그러면 사고, 샀죠. 여기서. 지금은요. 다시 여기서 팔라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CCI로 다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CCI가 여기서 뭐라 그러죠? 사라. 그죠? 여기는요? 팔라. 여기는요? 사라. 여기는요? 여기는 다시 팔아라. 그죠? 그러니까 뭐 CCI가 시키는 대로 사고 팔고 하면 되고, 더구나 구름 아래쪽이니까 요 서라운드 지어졌습니다. 나는 구름 아래쪽이니까 사더라도 어떻게 사라고요? 좀에만 사시라. 그죠? 조금만 사도 충분하죠. 그죠? 굳이 많이 사가지고 구름 아래 있는데 하락세일 때 괜히 많이 사가지고 험한 꼴 안 당하는 게 좋고, 그냥 조금 샀다가 팔았다가 소위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대략적인 이야기, 시장에 관한 근본적인 이야기. 지수는 뭐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맨날 제가 얘가 일단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그죠? 여기서 기준선을 넘었었으니까 어디까지? 그래도 구름 근처까지 가서 구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 건드려 보지는 않겠냐. 그죠? 그렇죠. 구름이라도 건드려 보지 않겠냐. 왜 코스피가 구름을 건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미국 시장에서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구름 근처까지 왔고, 나스닥 지수도 구름 근처까지 왔고, 그죠?
이 뭐야. 이런 상태니까. 그런 상태니까 우리나라를 뭐죠? 아이구나. 엉뚱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 나스닥 지수나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구름권까지 왔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아직은 구름권 안 닿았으니까 구름 근처까지라도 한 번은 와보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죠. 파동으로 봐서도 지금이 4번 파동이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4번 파동이라는 게 본래 어떻습니까? 원래 이 사파란 것은 어떻습니까? 원래 길고 지루하고 어떡하다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죠? 길고 지루하고 복잡하다. 이니까 길고 지루하고 복잡하니까 뭐 잠깐 올랐다가 끝날 일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근처에 가면서 지루하게 소위 뭡니까? 하한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지 않겠나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자, 예수전자 시작해서 종목은 조금 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숨 돌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요? 잠시 노래 하나만 듣고요. 목 숙이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